제가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석주명 선생님 영화가 나왔는데 벨라타고다. 이거 분명 우리 영상을 본 거예요. 넷플릭스 보고 계십니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석주명과 나비라는 제목이고 멜라타고라는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멜라타고는 석주명 선생님의 일기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에 쓴 에스페란토어인데요. 아름다운 날. 에스페란토로. 석주명 선생님이 약간 연구자라면 전 세계 사람들과 글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마인드가 있으셨고, 영어 너무 석구권 중심 아닌가? 그렇다고 네. 또 뭐 소비에트 이렇게 양분돼 있고 세계 공용 표준어를 만들자 해서 약간 에스페란토어가 약간 좀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쵸. 거죠. 그런 운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초창기 때 많이 쓰였어요. 에스페란토어를 이제 만삼 때 가르치기도 했고, 그 당시 지식인들 중에 약간 전 세계 에스페란토어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는 막 이탈리아나 뭐 체코나 뭐 미국이나 해외 그 연구자들이랑 이렇게 교류할 때 에스페란토로 막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있더라고요. 네. 영어도 있긴 하지만은 그건 보면은 에스페란토어에게 진심이었다. 아. 논문도 꽤 많고 네. 그렇습니다. 석주명 선생님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갖고 와봤는데요. 그 옛날 사람들 이름 보면은 약간 항상 영어 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 석주명이 아니라 듀명석이에요. 듀명석. 듀명석에도 DM석이고요. 네. 그 옛날 학자들 보면 약간 그 스펠링 되게 재밌는 게, 이 당시에 그 석주명 선생님 말고 또 초창기 우리나라 정말 1세대 곤충학자분들이 계셨는데 조복성 선생님이라고 또 있거든요. 네. 조복성 선생님도 비읍인데 피읍, 조폭성. 조폭성 막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네. 표기가 다른 거가 약간 그 옛날 맛이 있다. 출생은 거의 1908년도에 태어나셔서 1950년도에 돌아가셨고요. 네, 혼란 시기에 돌아가셨죠. 네. 직업은 뭐 나비 연구가, 나비 박사라고 유명하죠. 물론 실제 박사는 아닙니다. 당시 조선 일제강점기 때 진짜 이공계 PhD를 받은 분이 12명밖에 안 된다 하시고, 없었죠. 그리고 사실 그 박사는 천문학에 전문학이 있죠. 이원철 박사님이십니다. 네, 이원철 박사님이 이공계에서, 이학계에서 처음으로 네.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우리나라 최초의 이학 박사님은 그 당시에 그것도 천문학으로. 전문학으로. 석주명 선생님은 항상 나비 박사를 불렀지만은 사실 네. 박사님은 아니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나비 박사를 받으신 분 사실 좀 재밌어요. 누구시죠? 본인은 2호 박사라고 하는데 신유한 교수님이라고 네. 양평곤충박물관에 관장으로 계셨고, 옛날에 네. 경희대에 계셨는데, 후가 일단은 옛날 이북에 있던 김일성 종합대학, 그러니까 현 김일성 종합대학, 과거에 다른 무슨 보통 무슨 고등학교였죠. 네. 거기 나오시고 6.25가 터져가지고 네. 일단 그 6.25 그냥 바로 징집하셔서 군복무 9년 하시고 9년 우와. 그냥 빡세네요. 왜냐하면은 6.25가 끝나도 휴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9년을 공부하시고 나오셔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셔요. 그 당시 60년도 일본 대학생들이 약간 반미 정서에 막 6.8혁명에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막 엄청 대학이 혼란스러웠대요. 근데 네. 이제 교수들도 뭐 한국인 유학생 약간 좀 무시한 경향이 있고 이런데, 교토대학교에서 계셨는데 무슨 학교에 그 미국 비행기 뭐 추락해가지고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학생들이 약간 들고 일어나 데모를 하면서 그 학교 도서관 불태우고 영국실 불태우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때 네. 이제 곤충학과 교수들이 곤충 논문이랑 책이랑 표본은 불타면 절대 안 되는데 이거 누구한테 맡기지? 신군! 9년 동안 북한군이랑 싸우면서 그 반공정실이 투철한 신군은 가담하진 않겠지 하면서 이 자료 다 맡기고, 그럴 수 있죠. 네, 그 본인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풀어놓으니까는 교수님이 그다음부터 되게 이쁘게 봐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근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되게 옛날 분이시니까요. 하여튼 그런 그 초창기 그 박사님들도 있죠. 하여튼 석주명 선생님은 그 이전부터 초창기 나비 연구가로 네. 유명했고요. 하여튼 곤충학자, 동물학자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학으로 유명해요. 왜냐면 이분이 나중에 제주도에 가서 좀 연구를 하시거든요. 네. 제주도에 대한 언어 수집이랑 민속적인 연구를 엄청 수집을 하시고 책을 내시거든요. 그거 끝나고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제주도에 그 4.3이 터져가지고 제주도가 초토화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유실된 게 많은데, 그때 거기에 이제 석주명 선생님이 기록하신 제주도 관련 언어라든가 뭐 네. 민속적인 게 되게 많아가지고 언어학적으로 남기신 게 많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단하신 제주도 분이네. 연구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게 이야. 많겠죠. 멋진 분이십니다. 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다 남아있냐, 그 연구나 자료 이런 것들이, 네. 여동생분께서 오. 그 단국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6.25 터지고 피난 가실 때, 그러니까 네. 이분은 6.25 혼란스러울 때 돌아가시고 네. 피난 가실 때 본인 자료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석주명 선생님의 자료를 다 챙기고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고 이런 게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석주명 선생님의 여동생 되시는 석주성 교수님이 되게 감사한 거죠. 네.
이런 이력이 있고요. 네. 개성 송도 고등학교 졸업. 그러니까는 이북 출신이시고요. 네. 유학을 갑니다. 일본 가고시마 고등학교로. 그래서 여기서 본인의 스승이신 오카지마 긴지라는 교수님을 만나요. 나중에 이분 이름 따서 나비도 지었습니다. 긴지 부전나비라고. 긴지 부전나비 전 딱 한 번 봤는데 얘가 딱 해 질 때만 살짝 날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좀 드물게 보여야지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추인 나비는 누구나 보는 거고 이제 네. 해 질 때 살짝 나무 위에 날고 안 내려와요. 그래서 그 당시엔 포충망도 막 이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라 그렇죠. 막 끼우고 막 아니면 생으로 엄청 긴 걸 들고 가서 잡는 건데 저 어떻게 잡았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나비가 안 날려오니까는 저 나비 계속 기다리다가 그냥 나무를 다 베어요. 에라이 어머. 까지 베었는데 그 후로 더 이상 잡히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나비들이 나무 위를 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석주명 선생님의 명함입니다. 나중에 저거 뽑아서 만들어 보려고요 한번. 뽑아서 명함처럼 만든 다음에 그 벌레 좋아하는 친구한테 나눠주려고요. 근데 명함 되게 감각적이에요. DM석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국립과학관 동물학부장 석주명. 하여튼 석주명 선생님 유명한데 아까 뭐 조복성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많이 아는 게 교과서에 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약간 좀 동화책 이런 게 많아서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석주명 선생님 관련된 약간 아동 문학들이 많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한국의 나비 박사 뭐 이런 거라든가. 석주명 선생님이 뭘 연구했냐? 네. 일단은 당시 곤충학자들은 뭐 새로 발견하는 게 많죠. 그래서 나비 발견한 것들이 좀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나무 위에 날아다닌다는 거. 네. 긴지 부전나비. 네, 긴지 부전나비. 우리나라 뭐 깊은 산 부전나비라는 한국명이 있고요. 시가도 귤빛 부전나비라고. 되게 예쁜 게 날개를 펼치면 무늬가 서울 시가도 같다고. 시가도 귤빛 부전나비. 그 옛날 그 서울 지도의 느낌이 나죠. 약간 네모네모한 게. 그래서 저는 약간 이쁜 한국말 이름들 많이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곤충학자들끼리 석주명 선생님을 존경해서 석주명 선생 이름 따서 붙인 것도 있는데요. 홍줄나비라고. 와, 저거 진짜 귀한 나비인데 진짜 보면은 예쁘게 생겼다. 네, 진짜 이쁘죠. 아 그걸 아시네요, 그렇죠? 고급스러워. 그쵸. 아니 고급져요. 강원도에 오대산에 그 상온사 올라간 길 아세요? 거기에만 사는 곤충들이 많은데 좀 올라간 길에만 있어요. 석주명 선생님 이름을 따서 저 일본 학자 시바타니 야치히로라는 사람이 붙여주었고요. 네. 그 전에 원래는 리치라는 사람이 1890년도에 잡아서 다른 종류를 붙였는데 그 속이 다르다 해서 석키아라고 따로 일본이 붙인 건데요. 저 리치라는 사람도 사실 광기입니다. 오. 리치가 저 사람이 1890년도에 네. 동아시아의 나비를 채집해가지고 청나라 가가지고 막 채집을 하고 조선에 오는 거를 이렇게 책을 써놓은 걸 보면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일단은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요. 부산 가는데 사람들이 서양놈 내리지 마. 콜레라 걸릴 수 있어. 내리지 마. 그래서 일단은 배에서 못 내리고 계속 그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았대요. 아, 진짜? 건강 체크를 해서 병 없는지 체크하고 종이 문서에다가 얘 건강 이상 없는 것 증 받고 배에서 내렸대요. 일단은. 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어요. 네. 그리고 딱 내렸는데 세상에 중국에서는 다 밭으로 개간돼 있고 다 뭐 많은데 여기는 자연이 너무 잘 보존돼 있다. 발전이 안 됐다. 자연이 보존돼 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나비를 너무 잡기 좋다. 근데 문제는 자기는 영국 은화 써서 중국 가면 은화 바로 은 딱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구리를 화폐로 쓰기 때문에 은화를 이걸 바꾸려니까는 이따만해진다 돈이. 그래서 사실상 환전이 불가능하다. 먹을 거랑 캠핑 용品사가지고 캠핑을 해라. 왜냐면은 돈을 못 썼다 진짜로. 은화를 가져가니까 돈을 못 쓰더라. 그리고 부산 영도에 갔거든요. 네. 부산 영도를 거기 보면 디얼 아일랜드라 썼어요. 영국이 처음에 이렇게 해안선 조사하다가 네. 영도 딱 보고 그 아마도 사슴이 아니라 고라니 같은 거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사슴이네 하고 디어 아일랜드라고 명명해놨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에게 영도는 디어 아일랜드인데 디어 아일랜드 가니까 여기도 뭐 너무 좋다 해서 채집하고 일본 가서 뭐 채집하면서 홍줄나비 이런 것도 이제 기재를 했죠. 홍줄나비는 물론 좋다면 중국에서 잡은 거긴 할 텐데 하여튼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다. 광기였다. 광기였다. 어떻게 1890년도에 조선에 올 생각을 할까? 벌레를 잡으러.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석주명 선생님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어떤 논문을 출판했나를 딱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석주명의 저작문을 적었습니다. 당시에 신문에 쓴 게 많긴 한데 뭐 저기 보면 뭐 제피루스라고 되게 유명한 나비 저널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요. 네. 되게 국제적으로 출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와, 그래서 국제적으로 놓으셨네. 잡지나 이런데 약간 아동 교육으로 출판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와. 그래서 한 120권 정도 됩니다. 하여튼 저작물이 많으십니다. 그 중에 나비 연구 중에서 좀 결과물들을 책으로 합친 것 중 하나가 그 유명한 시노믹 리스트 오브 버터플라이 오브 코리아라고. 그래서 저 책인데요. 영국의 로얄 아시아틱 소사이티 뭐 이래가지고 영국 왕립 아시아회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또 출판하셔가지고 이야.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뭔 내용이냐면 한국의 나비가 그 석주명 선생님이 활동하기 이전에는 921종으로 불려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나비가 보면 배추나비인데 무늬가 좀 다른데? 검은색 무늬가 좀 더 큰데? 무늬가 좀 삐뚤어져 있는데?
날개가 좀 더 큰데 얘가 좀 더 노란데 막 이런 이유로 네. 좀만 다르면 신종내면서 자기 뭐 친구 이름도 붙여주고 아내 이름도 붙여주고 정말 아름다운 거엔 모두가 약간 이름 붙여주고 하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있어요. 나비가 네. 그랬고 정말 많은 새 이름 보면은 그 학자들의 딸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어. 새 이름 발견하면 항상 딸 이름 붙인다고요. 줄학자들이. 예쁘니까. 수많은 그 사람들의 자기 지인 이름 스승 이름 기본 일단 스승님 이름 붙여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921종을 불어난 거예요. 그 당시 조선은 연구가 안 돼 있던 지역인데 그렇죠. 일본 학자들이 진출하면서 미개 척지를 약간 새로 개척한다는 느낌으로 별거에다 이름 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석재만 선생님이 연구했던 게 그게 다 같은 종이다라는 걸 통계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셨어요. 지금 막 논문을 쓰셨고 그런 걸 이제 통합해가지고 921종 사실은 248종 정도로만 유효하다라고 정리했다. 정리했다. 아, 네. 네. 왜 특히 일본 학자들이 칼잡이를 못했냐? 당시 일본에 거장 중에 거장이 있었어요. 아, 약간- 일본의 파브르 같은 선생님. 네, 일본에 파브르가 있습니다. 네. 마츠바 쇼넨이 1872년이에요. 진짜 뭐 옛날 사람이고요. 홋카이도 대학의 곤충학 교수예요. 일본 최초의 곤충학 과정을 개설했고요. 일본 곤충학의 아버지. 그리고 1200종이 넘는 일본 곤충을 명명했습니다. 일본은 진짜 많네요. 일본이 또 섬이고 육휴까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 일본 곤충학자들이 얼마나 신나냐면 지금 일본 곤충학자들이 한반도 넘어와서 연구했잖아요. 대만까지 와서 연구하고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장대한 꿈을 꿨잖아요. 그 연구 범위를 생각했기 때문에 다양한 종이 많죠. 또 섬이다 보니까 섬마다 다 고유종이 있어서 일본은 특히 곤충종이 많습니다. 어. 네. 이분 이름 딴 인섹타 마츠무라라고 있어요. 그게 네. 아직도 나오는 저널이거든요. 이분 이름 따서 한국 나비도 한 900몇 종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삭제시켰다는 게 일본 학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석주면 선생님이 또 하신 거고 영국 왕립 파케지에다가 박아버렸으니까는 정리해버렸죠. 네, 정리해버렸으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네. 어. 그게 이렇게 되게 국제적으로 대단하다 생각한 거죠. 네. 네. 하여튼 이런 연구도 했고 석주면 선생님의 약간 일생을 좀 보자면 봐야죠. 어쩌다 이런 곤충 학자가 되었나. 당시 곤충학자 특 되게 잘 살았습니다. 네. 아. 유복하다. 당시 지식인들이 어쩌면 약간 스테레오타입. 이북 출신의 그 잘 사는 집안. 생긴 것도 되게 잘 생기셨고 막. 네. 그래서 서당에 들어가서 한문수학을 했다는 게 보면 되게 옛날 사람이죠. 얼마나 그 유복했는지 예시를 나오자면 네, 어머니한테 영문타자기를 선물 받았는데 우와, 타자기가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네. 영문 타자기 심지어. 영문타자기가 그 수한마리 값이었대요. 네.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대박이다. 일본 유학까지 가죠. 가고시마 농림보통학교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스승을 만나는 게 카지마 긴지라고 네. 그분 만나서 곤충학에 빠져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동물을 좋아했다고 해요. 사행을 좋아했는데 이분이랑 다니면서 곤충에 빠집니다. 오. 그러면서 대만 채집도 같이 가고 이제 이때부터 약간 아이덴티티가 잡혀갔다 할 수 있지요. 그렇군요. 이런 인생을 갖고 있는데 일찍 사별하시고 그렇습니다. 22살에 사별을 하셨군요. 중앙 위에 쪽이 석주면 선생님이거든요. 맨 뒤에. 네. 아. 그런 YMCA에 써져 있죠. 야, 아. 진짜 전형적인 잘생긴 부유한 네. 그 지식인의 모습이네요. 네. 그쵸. 네. 1900년대 초. 이런 연구를 하셨고 그 백두산 채집 조사도 하시고 아까 우와. 말씀드린 백두산 천지네요? 네, 전지 사진 이 미국 하버드대학 비교동물학 실험실은 아직도 있는 되게 유명한 실험실인데 아니. 와, 펀딩을 받아서 뭐 우와. 천지 사진을 찍고 너무 멋지네요. 그쵸. 나비가 고도에 나눠서 되게 다양하게 삽니다. 나비 연구한 사람들은 참 긴 포충망 짝대기 들고 계속 산을 타야 되는 슬픈 와. 운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시노미 오브 코리안 버터플라이도 그 후에 쓰시고요. 30대 초반에 쓰시는 책이거든요. 내용이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 책이죠. 네, 이 책이요. 일단은 초반에는 일단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타자기도 선물해 주셨는데 저는 1930년도 컬러도판이 되게 신기한 게 저렇게 인쇄가 된다는 게 좀 되게 신기하고요. 저는 엄청 선명해요. 엄청 선명해요. 지금 그냥 눈 네.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자료 보시면은 대단한 게 번호를 쓰려고 더듬이를 탁 벌려놨어요, 다. 더듬이 벌리는 거 일단 그 기본 자세. 그러니까 더듬이 딱 이쁘게 벌려야죠. 거기에 번호 넣기 좋죠. 말씀드린 오카즈미 긴지가 멋있는 서문을 쓰셨고요. 과학은 예리한 관찰과 끊임없는 노력에 기초하고 있다. 이 서문 중에 제일 웃겼던 게 그 송도 보통학교 교장이었던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서문을 썼는데 이분 이름 따서 석주면 선생님 이름 나비 이름 붙인 것도 있어요. 스나이더 어리표본 나비라고. 스나이더를 한국 키로 신에도라 쓴 것도 재밌고요. 네. 한국 이름이 신에도이신 거네요. 네네. 아, 이분이 막 여러 가지 썰을 써놨는데 뭐냐면 미국의 몽골의 고비 사막 탐험하던 그 스미소니언 쪽에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배를 타러 기차 타고 서울까지 와서 배를 타야 되는데 실제로 서울입니다. 그 당시는 경성이죠. 일본이니까 K조로 했겠죠. K조. 야, K조에서 내려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개성에서 내린 거예요. 카이조에서. 개성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인 줄 알았는데 북한에서 내린 거죠. 그러다가 저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표본 교환한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나비 표본이 미국에 가 있는 게 있습니다. 몇 개. 수많은 삭제 명단. 네. 아,
종을 불리는 경향이 있는 학자를 스플리터라거든요. 네. 그리고 그 종을 이렇게 융합 합쳐버린 사람을 그냥 럼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석준명이 서문에 직접 쓴 서문을 안 갖고 했지만은 본인이 써왔어요. 럼퍼로서. 나는 합쳐야 된다. 나는 이걸 본인이 스스로 럼퍼라고 얘기하는 거 처음 보내면서 센데 생각이 들지요. 보통이 아닌데. 이런 책이 있었고요. 열심히 또 세입을 다니시는데요. 돌아오셔서 한 건 사실 고등학교 선생님 일단 해요. 맞아요. 그 당시 네. 지식인이 하던.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학교 선생님 되면서 얘들아 나비 잡아와라. 나비 진짜 잡아와라. 방학 때마다 나비 잡아 시키시고 근데 방학 때마다 나가시는 거예요. 여름 방학이 있으니까는 방학 때 벌레도 많으니까는 여름에 나가서 채집을 하시고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직을 옮기시고 이제 연구실로 가시는데 이제 나 선생님 생활 끝났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연구 생활 된다라는 새 출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던 이상한 행동이 본인이 모았던 60만 마리의 나비 표본을 다 태우셨거든요. 이해가 안 가. 이거는 곤충학자들도 아니, 대체 왜 하셨어? 왜? 왜? 새 출발이다. 이렇게 몇 개 쓰신 게 있어요. 그게 다 하나하나 기록이잖아요. 아무리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아깝죠. 이해도 안 되기도 하고. 제 친구 중에서도 가끔 예전에 막 고등학교 때 나비 표본을 싹 다 태운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왜 그랬냐 하니까는 과거에 했던 그냥 뻘짓거리가 꼴보기 싫어서 태웠다. 이런 거 보면은 뭐 비슷한 감정이겠지 뭐. 나비 화형식을 치르셨다. 그래서 네. 잿더미가 된 나비 화형식. 오. 하여튼 그렇게 세우시고 이제 연구실로 갑니다. 연구실 생활하시다가 제주도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그분이 하셨던 연구실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이 아직까지. 오, 그래요? 제주도 곤충도 채집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더 중요한 거는 제주도 언어, 민속적인 기록들을 다 하셨는데 요거 이후로 해방되고 나중에 4.3 사건이 터지면서 제주도가 그냥 초토화되기 때문에 그쵸. 남기신 게 되게 의미가 깊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요거 끝나시고 아까 1945년이었으니까요. 광복을 맞이합니다. 국립과학박물관에 이제 동물학 연구부장으로 취임을 하시는데 요 안될과학 같은 거 많이 하세요. 반갑습니다, 석주명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석주명이라고 합니다. 뭐 나비에 대한 글도 쓰고 생물이란 무엇인가, 동물은 어떤 것인가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되게 활발히 하세요. 광복 후에. 그렇게 하시면서 국립과학박물관 일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6.25 전쟁은 불타 없어지거든요. 그 재건에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요. 그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1950년 10월 6일 날 벨라타고라 딱 한 줄 쓰셨는데요. 전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6.25 전쟁은 터졌고요. 터지고 워낙 혼란스러운 시기 때 국립중앙과학관은 불타서 없어지고 국립중앙과학관 재건 관련된 회의를 하러 가시다가 네. 젊은이랑 신랑이가 있어서 총에 갑자기 맞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쓰신 일기를 보면은 6.25 전쟁 터진 와중에도 연구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되게 혼란한 6.25 상황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곤충학자의 기록이지만은 너무 흥미로워서 갖고 와봤습니다. 6월 25일이죠. 비도 오고 집에 머르며 원고를 썼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전쟁 때문에 S가 올 수 없다고 연락해줬다 이렇게 써놨어요. S가 누구예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이렇게 쓰셨어요. 네. 어머, 아. 감성적이에요. 그죠? 소설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날에는 뭐 신흥대학 간 길 해양치를 잠시 들렸다. 편하게 소비할 수 없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뭐 박물관 갔고 출판사도 가고 항시 보관하고 싶은 중요한 원고를 박물관에 옮기고 밤에는 전투가 그게 다랬고 그래가지고 총소리가 들리는 거죠. 왜냐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서울이 점령을 당했거든요. 서울이 함락되었다. 그렇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거든요. 네,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었다. 북한군이 쏜 대포로 인해 우리 집 유리창 여러 장이 깨졌다. 오. 지인들이 우리 집으로 많이 몰려왔다. 그다음에 6월 29일 목요일은 날에는 미국 비행기들이 탱크와 향해 날아가며 전투를 벌였다. 조카들이 와서 우리 집에는 밤을 새웠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찾아왔다. 이 집이 잘 사는 집이니까 크고 네. 대피할 수 있는 곳이지. 네. 네. 와. 그리고 6월 30일 날 맑음. 아침을 먹고 조카와 거리를 합해 박물관에 갔다.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밤을 새운다. 오후에 이것저것 먹을 것들을 최대한 샀다. 밤이 깊어져 북한군들이 이동하는 것을 알아챘다. 밤에 톨스토이의 부활을 다 읽었다. 야. 그 와중에 책 읽었어요. 야, 네. 진짜 이게 몇 줄 안 되지만 네. 그때 상황과 감정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너무 와닿아요. 그래서 또 아침에 또 에스페란토 학회일로 찾아가고 낮은 미승우와 박물관 회의에 참석했다. 뭐 7월 3일 아침에 박물관 근무자들이 근무자들이 데모를 데모를 하러 하러 나갔어요. 나갔다. 그러나 나는 내 방에서 공부를 했다. 오후에 학술원 회의와 한국 산학회 모임에 참석했다. 야, 진짜 난중일기네요, 진짜. 난중일기죠. 진짜. 그래서 과학영맹 학술원 K를 방문했다. 사람들이 머지않아 인민군이 패할 것이라고 말한다. 네. 7월 5일 오늘 정부단체 등록 마지막 날에서 몇 군데를 계속 방문했다. 7월 6일 비가 내린 동안 박물관에 가서 계속 연구를 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러 양측이 방어진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중요한 원고 하나 가져왔다. 보시면은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데요. 학선에 방문했다. 완전히 상황이 전쟁 분위기 바뀌었다. 박물관에 갔다. 아침에 을류문화사 야, 을류문화사가 저 때부터 있었어요? 있었고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조복성 선생님의 곤충기도 을류문화사에 출판했거든요. 그래서 을류문화사 되게 오래됐구나 좀 보면서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저 네. 때부터 을류문화사
여사가 있던 거예요? 아, 보면서 되게 지금도 깜짝 있잖아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끔 볼 때마다 놀랍니다. 저녁에 내 원고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시를 잠시 작아갔다. 아, 원고에 대해 반론이 있는 시를 그쵸. 찾아가서 설득시켰군요.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 박물관은 자유롭게 되었다. 오후에 K가 찾아왔다. 7월 14일로 바로 넘어뛰면 오늘까지 H에게 보낼 채집한 나비 정리를 마쳤다. 뭐 이런 와, 것들. 이게 너무 궁금하다. C는 누구고 K는 누구고 S는 누구고. 왜 저렇게 쓰셨지? 그러게요. 7월 16일이 미군의 폭격기들이 폭격을 해 모두가 시리에 빠졌다. 가용관에서도 확실히 위협을 느꼈다. 7월 17일 폭격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힘을 잃었다. 7월 18일 폭격받은 곳에 박물관 직원 전원이 일이 없었다. 나는 박물관에서 하루 종일 연구를 했다.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미군의 폭격기는 여러분들 요즘 전쟁 보셨어요? 그 참상들 보시잖아요. 가자 지구나 뭐 이런 데 보면 떨어지면 진짜 답 없거든요. 소리도 엄청나고요. 그 먼지와 그 진동과 그 공포가 어마어마할 때 연구하신 거. 나는 박물관에서 하루 종일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저게 무서워요. 네, 저도. 이게 아직은- 약간 대단하신 분이긴 하네요. 네, 이게 약간 광기입니다. 네. 네, 역시. 약간 혼란스러움도 느껴지는데 그 와중에 난 연구를 했다. 뭐 나비 정리를 마쳤다 이러다 나오잖아요. 아침 일찍 박물관에 갔으나 거의 종일 미국 폭격기들의 위협이 있었다. 7월 20일 폭격이 겁이 나서 박물관에 나가지 않았다. 실제로 도시 전체가 폭격을 받았다. 또 온종일 집에서 연구를 했다. 7월 21일 박물관에서 나의 표본 수집 정리를 마쳤다. 진짜. 7월 20일 남동생이 동대문 경찰서에 수감되었다. 남동생 예비부이 계속 나옵니다. 식전에 여동생과 경찰서에 붙여있는 남동생 문제로 찾아갔다. 그러나 쫓겨났다. 그다음에 뭐 7월 24일은 또 폭격 얘기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침 일찍 박물관에 가서 매물 자원병으로 보냈다. 넘어가면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박물관에 계속 가요. 이른 아침에 박물관에 나갔다.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 겁이 났다. 그쵸? 밖에 있으면. 근데 뭐 이게 너무 전 인상이 깊어요. 7월 29일 날 사람들이 나를 폭격에 반대하는 반대자 대표로 뽑았다. 점점 적색들이 조금씩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와. 왜 나를 이 대표로 뽑냐는 거죠. 네. 어. 그리고 이제 7월 30일 날 맑음. 남동생이 의용군에 뽑혔다. 하루 종일 집에서 원고를 정리했다. 한국의 나비 세 번째 보고서 원고를 마무리했다. 8월 6일 아침 일찍 박물관 가서 종일 문을 잠그고 정리를 했다. 저녁에야 겨우 마쳤다. 이제 박물관에 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 쓰셨고요. 또 하루 종일 집에서 연구를 했다. 오전에 S가 찾아왔다. 8월 8일 뭐 오늘 종일 집에 있었다. 오전에 여동생이 왔다. 하루 종일 집에서 신문에 발표된 논문으로 책 한 권을 만들며 지냈다. 8월 10일 중 아침에 조카가 쌀과 다른 물건을 지고 광장으로 떠났다. 오후에 여동생에게 가서 그 집에서 밤을 보냈다. 오후에 책 한 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집에서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중인데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랜만에 박물관에 갔다. 하루 종일 집에서 잡지들을 정리하고 내가 쓴 논문으로 4권의 책을 만들었다. 와. 출근 안 하니까 이제 집에서 그거를 전쟁 하세요. 중에 프로덕티비티가 생산성이 소리 장난 아니에요. 와. 오히려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더 집중을 했으려나요? 여기 지금 책 제가 석주명 선생님을 본받아서 네. 아, 책을 이렇게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네, 자택근무를 하시다 보니까는 이거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나와 또 몇몇 출판사 들려서 묶은 책 만들고 그리고 이제 종일 집에서 연구를 하고 특히 원고 정리를 많이 했다. 폭격기들이 폭격을 해서 오늘 집에 몰고 있다. 폭격 공습이 있었다. 계속 폭격 얘기가 나오죠. 네. 8월 달은 8월 말에 폭격이 많았나 봐요. 와, 미국에선 그런 거 없었다라고 숨길 수 있는데 여기에 다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의도치 않게. 별로 안 유명하기도 하거니와 이걸 텍스트로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게 처음일걸요? 이거를 다 써서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석주명 선생님도 대단하면 이 친구도 진짜 찐광기다. 근데 흥미로웠던 게 당시 연구자의 삶은 어땠나가 되게 그러니까요. 그 시점도 보니까는 그게 되게 흥미로웠죠. 네. 그 와중에 논문 쓰고 있어. 그 사이에 폭격기들이 종일 도시를 엄청 공격해댄다. 저게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월 16일 되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 상황들이 다 묘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느끼는 거잖아요. 9월 17일 날 전시 상황이 확실하게 바뀌었다.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좋네요. 전쟁이 잠시 잠잠해졌다. 그쵸? 도망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하루 종일 난 책만 보았다. 집을 허름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아침부터 폭격기들 때문에 상황이 긴박하게 바뀌었다. 남동생 부부는 집에서 피신을 나갔고 밤에 많은 곳에서 위협하는 불들이 보였다. 조카 세조가 나와 함께 밤을 보내고 있다. 왜냐면은 저 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때예요. 북한군이 안 뺏기려고 서울을. 오전에 남동생이 내가 다니는 박물관이 폭격기 공격으로 불에 타고 있다고 알려줬다. 아! 내 인생의 큰 부분을 결국 잃어버렸다. 낮에 곧바로 감춰둔 원고를 흙으로 덮어버렸다. 밤새 양쪽 편이 최대로 그쵸. 총탄을 퍼부었다. 저 때가 최대로 이제 전쟁이 있을 때였어요. 왜냐면 네. 최대 발악이 저 지점이었어요. 서울 수복하기 4, 5일 전.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저게 나오네요, 진짜로. 하도 총질을 해대서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옆집의 지하방으로 피했다. 그래서 근처의 공격으로 완전히 생존이 되었다. 종일 한밤중까지 지하방에 머무르다가 난리가 나서 특히 사람들이 불을 질러대서 자주 나와야 했다. 저때 불은 사람들이 지른 게 아니라 북한군은 북한군대로 죽이려고 지르고 남한 쪽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대로 북한군을 못 살게 하려고 쫓아내려고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르는 상황이에요, 저때. 두 번째 날은 지옥의 날이었다. 유엔군이 도시에 진입하여 동대문 가까이 왔을 것 같은데 저녁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다. 9월 27일 날은 맑으나 연기. 마침내 우리 집 앞길에서 양측 심하게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오늘이 세 번째 지옥의 날이다. 오늘도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미군들은 거리를 행진했다.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이에요. 그러니까 네. 미군들이 이제 들어와 버린 거죠. 조카법스와 함께 시내와 박물관을 걸어서 둘러보았다. 특히 내 방은 편말만 겨우 찾았다. 하루 종일 집에서 책을 읽었다. 평화를 찾았습니다. 네, 평을 찾았어요. 서울 수복하고 평화를 찾은 게 9월 29일 날 느껴지네요. 네. 역사가 그대로 여기에 담겨 있네요, 진짜. 진짜. 짱이죠. 네. 9월 30일 밝음. 아침 일찍 땅속에 있던 묻었던 원고들을 꺼내고 안전하다 다시 느꼈으니까. 나비의 분류에 관한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여동생 집 때문에 고민이다. 방문하고 김규영 씨는 누구신데 자주 등장하시죠? 아마 에스페란토 학회 관련 사람이신 것 같아요. 친하신 분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쵸 동생이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가봤으나 소용이 없었고 홍종희 씨가 찾아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건물도 불탔다고 알려줬다. 어떡해. 슬픈 얘기를 네. 거의 일기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목 벨라타고야. 깜짝이야. 와 주연 갈로아. 이거 안돼 외모 안돼 안 안돼. 제가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석주명 선생님 영화가 나왔는데 벨라타고다. 이거 분명 우리 영상을 본 거예요. 넷플릭스 보고 계십니까? 10월 5일 박재덕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는 내일 이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 남동생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이네. 10월 6일 밝음. 근데 벨라타고. 너무 역설적이에요. 돼 있어요. 딱 한 번도 에스페란토가 안 나와요. 네. 근데 돌아가시는 날 벨라타고야. 날도 맑고 드디어 이제 서울 수복도 됐고 그래서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왔나 싶어서 쓰신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시비가 붙어서 총에 맞으시고 어렵게 돌아가셨습니다. 또 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당시 연구자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잘 보여져요. 이런 일기뿐만 아니라 뭐 나비를 관찰하고 딱 기록을 남기셨는데 그냥 그런 일상 일기도 다 쓰신 거죠. 근데 와. 그게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남아있는 걸 보면은 되게 혼란한 이 전쟁 속에서 그 당시 연구자가 학자가 뭘 하셨는지 어떤 심정이셨는지 왜 나를 대표로 세우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담백하게 딱딱딱 느껴지니까는 그러니까. 참 심란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기죠. 그래서 석주명 선생님은 이렇게 떠나셨다라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석주명 진짜. 선생님의 남기신 거는 뭐 아까 보여드린 연구나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이름이 담긴 나비나 그분이 명명하신 찾은 나비들이 이준이 보면서 석주명 선생님의 흔적을 약간 그 연구에서 느끼는 거죠. 석주명 선생님이 옛날에 예전에 신종으로 보고 하셨다가 지금은 아니긴 한데 제주도에 있는 천연기념물 나비가 있어요. 산굴뚝 나비라고.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중에 세 종이 있습니다. 네. 장수하늘소 제일 유명하죠. 네. 무주 반딧불이. 네. 그 다음에 그 제주도 한라산 고산지에 사는 산굴뚝 나비라는 나비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저것도 이제 자료에 석주명 선생님이 약간 좀 다른데 해가지고 이제 신종으로 보고하셨으나 이게 재밌는 게 석주명 선생님이 1930년도에 나비를 연구하셨는데 네. 그 30년도 때 동물 명명 규약에서 종을 명명할 때는 반드시 그 종의 대표가 되는 표본을 모식 표본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규약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무효가 된 되게 좀 어이가 없는 표본. 나비들 보면 하여튼 그분을 떠올 수밖에 없죠. 공부하다 보니 알면 사랑한다 하잖아요. 자연 자체가 그냥 재밌다. 생물학 자체가 재밌고 자연 연구가 재밌긴 한데 내가 하필 나비를 선택한 거는 약간 행운이다.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그 예쁜 나비들 보면 약간 석주명 선생님의 그 깊은 인생이 약간 떠오르는 면도 있고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